안녕하세요. 돈 키울 때입니다. 트럼프 관세 배당금의 시나리오를 분석해보고 이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다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이슈를 만들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저는 이 뉴스를 듣고 와, 이게 진짜 현실이 되면 시장이 완전히 뒤집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단순히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우리 경제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돈에 관한 이야기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했던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두고 지금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는 대중을 향한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그동안 걷어들인 관세 수입으로 국민들에게 최소 $2,000 고소득층 제외의 관세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에요. 저는 이걸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이보다 더 큰 돈 잔치가 있을까요? 엄청난 규모의 배당금 소식이 있었어요. 물론 이 배당금 약속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트럼프의 이 제안은 앞으로 있을 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한 일종의 여론전 성격이 강해 보여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의 심리 결과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했던 근거가 과연 법적으로 타당했는지를 따지는 재판인데 이미 하급심에서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만약 대법원에서도 정부가 패소하게 된다면 오히려 기업들에게 1,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조 원이 넘는 금액 이상을 환급해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는다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섣불리 한쪽으로 예측하기보다는 진지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배당금의 진실과 숨겨진 리스크에 대해 알아볼게요. 또한 미국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경제 블로거들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최상의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력에 더 주목하기 마련이죠. 이 트럼프의 관세 배당금 계획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미국 경제에 약 4천억 달러, 즉 우리 돈으로 55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유동성이 풀리게 돼요. 이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이거든요. 일부 금융 분석가들은 이 유동성 공급이 과거 코로나 시국에 현금을 직접 지급했을 때 자산 시장이 급등했던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미국 정부 셧다운 문제 해소 기대감이나 예상되는 금리 인하 사이클과 같은 호재들이 겹쳐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자금 투입은 위험 자산에 엄청난 불을 지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시장은 이 소식에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 유동성이 시장을 어떻게 바꿀지는 생각만 해도 흥미진진하죠. 암호화폐 시장에 550조 원이 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 나니 앞으로 나올지도 모르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겠구나 싶더라고요. 만약 배당금 지급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말 그대로 돈 잔치가 시작되는 거고요. 반대라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급격한 상황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자산 배분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초대형 이벤트는 투자를 벼락치기로 할 때가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준비해 온 사람에게 기회가 된다는 것을 저는 늘 경험하거든요. 다음 소식도 볼게요. 9년 전세법이 통과되면 모든 전세 매물이 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다들 9년 전세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이야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한번 발칵 뒤집혔더라고요. 안 그래도 전세 사기 때문에 다들 예민한데 이게 또 무슨 소식인가 싶어서 저 돈 키울 때가 후다닥 알아봤답니다. 전세 9년 보장 도대체 무슨 법인가요? 이름만 들으면 와, 9년 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가? 싶으실 거예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지금은 전세 계약이 보통 2년이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2년 더 연장해서 총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야당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은 기본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갱신 청구권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쓸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년 살고 갱신해서 3년 더, 또 갱신해서 3년 더, 이렇게 총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더라고요. 취지는 공감해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아요. 물론 이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세입자, 즉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거거든요. 솔직히 2년, 4년이 금방 돌아오기도 하고 그때마다 이사 가려면 비용도 스트레스도 장난 아니잖아요. 특히 아이가 있는 집은 학교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더 오래 마음 편히 살게 해주자는 건데 문제는 시장의 반발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시장이 시끄러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경제를 볼 때 의도만큼이나 중요한 게 결과잖아요. 지금 나오는 비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더라고요. 첫째는 집주인 즉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예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집인데 9년 동안 팔고 싶을 때 팔지도 못하고 들어와 살고 싶을 때 들어오지도 못하게 될 수 있거든요. 둘째는 이게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더 큰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집주인들이 에이 이렇게 복잡하면 차라리 전세 안 줘. 그냥 월세 받을래?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시장의 전세 매물 자체가 씨가 마를 수 있다는 거죠. 2020년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임대차법으로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렸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강력하니까요. 결국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는 9년간 보호받을지 몰라도 새로 결혼하거나 이사해야 하는 신규 세입자들은 아예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있더라도 엄청나게 오른 가격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 진짜 통과될까요? 그럼 이거 진짜 시행되는 거 아냐? 하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일단 이 법안은 통과된 게 아니라 발의가 된 상태예요. 국회에서 막 제안이 된 거죠. 그런데 워낙 비판 여론이 거세다 보니까 법안을 함께 발의했던 거대 야당에서도 이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아마도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도 의식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법안이 원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말이지 시장의 핵폭탄급 소식이었는데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꾀하려던 취지는 좋았지만 시장의 현실을 너무 고려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뼈아픈 지적이 많습니다. 부디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의 주거가 더 불안해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이번 트럼프 배당금과 9년 전세법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